중국에서 대리 임신 로봇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상용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중국의 로봇 발전 수준 이게 뭐 우리나라보다는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리 임신 로봇을 상용화한다? 이게 정말 가능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로봇 업체가 내년에 뭐 세계 최초로 대리 임신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 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 이 어떤 회사길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제 화제가 된 회사는 네. 중국의 이제 카이와 로봇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곳의 대표이면서 이제 싱가포르대 난양 이공대 교수인 장치펑이라는 인물이 네. 박사가 이제 현지 매체와 인터뷰 중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내년에 임신이 가능한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할 거고 로봇의 가격도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 수준에 판매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많이 뭐 엄청 비싸지는 않은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 박사의 이야기는 기존의 이제 인공자궁 인큐베이터를 안드로이드 로봇 안에 탑재를 해가지고 아예 이 임신 로봇은 초기 임신 과정부터 이제 출산까지 전부 대리로 할 수 있는 대리모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정말로 된다면은 뭐 SF 영화에서나 나오던 임신 로봇이 진짜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왜 만들려고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에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해졌는데 근데 반대로 또 애를 키우려는 사람은 또 많다. 그래서 이제 난임 부부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들의 인공 수정란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키울 수 있는 대리모 로봇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국 현지에서는 좀 이제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 자체가 당국에서 상당히 이제 밀어주고 주목을 해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이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당국의 광고인지를 놓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 박사는 좀 이력이 재밌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일단 1983년생, 만 42세로 이제 학계에선 꽤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대 난양 이공대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다음에 사실은 여러 이제 중국 공과대학들에서 이제 서로 모셔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상당한 고액 연봉을 제시들을 했는데 이거를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갑자기 로봇 회사를 만들어서 이 2년째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기술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주로 중국은 공업용 로봇의 산업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서비스 로봇들을 개발을 했고 안드로이드 기술 개발에 상당히 앞장섰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 내에서는 뭐 청년 위원직도 맡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청년 신지식인 이렇게 네. 상당히 띄워주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참 아주 흥미로운 뉴스이고 이게 진짜 가능한가 갸웃갸웃하게 하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 인공자궁 기술이라는 게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도 거의 지금 초기 단계 정도인데 이 장치펑이라는 이 사람이 주장한 이 장 박사가 주장한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 과연 그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전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검증이 아직 정확히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인공자궁 기술은 뭐 장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뭐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 진행이 가능한 수준, 이거는 어림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인공자궁 기술은 미숙아의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터의 개량 부분 그 정도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기술적으로 인큐베이터도 임신 23주차 태아 이때부터만 이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미 사람으로 모든 장기 형태나 몸이 다 갖춰진 상태고 이제 생육 발달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인큐베이터라고 부르지 이거를 인공자궁이다 이렇게 부르기는 어려운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인공자궁 연구가 이제 발전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각국에서 포유 동물의 인공자궁 실험까지는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인간 배아 실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명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 문제가 또 제기가 되겠죠. 심지어 이제 중국조차도 수정 후 14일이 넘은 인간 배아는 이제 실험할 수 없도록 규제가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거를 이제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이제 배아로 볼 것이냐, 이 윤리 문제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그 태아가 다치거나 죽게 될 경우에는 그 과학자가 또 어떤 이제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장 박사 발언은 만약에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은 중국 과학계 일각에서 법적 제재와 관련 없이 비밀리에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된다, 그런 소리일 수 있고, 아. 사실이 아니라면은 아주 심하게 과학 성과를 부풀려 이야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든 논란이 될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느 경우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네요. 어쨌든 뭐 이런 문제 늘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게 결국은 윤리 문제, 생명 윤리 문제인데, 이런 논란이 뭐 커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어쨌든 이 대리모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은 뭐 대리모 로봇 관련을 해서 이제 수요가 확실하다, 그런 수요가 이야기 있다. 때문에, 예. 실제 이게 더 많은 윤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간 대리모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로봇 연구가들이 이 임신 가능한 로봇 개발에 뛰어들려는 이유도 인간 대리모를 이제 근절을 하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음성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 대리모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대리모 시장 규모가 전 세계로 따지면 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34조 원. 예, 뉴스에 뭐 자주 나오는 인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 대리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미국과 유럽 수요가 큰 전 세계 최대 대리모 산업 국가는 사실 우크라이나였는데요. 이게 사실 대리모의 인종하고 태어난 아이의 인종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백인 가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백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 수요가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리모 산업 메카 같은 곳이었는데요. 대리모를 일단 맡게 되면은 일단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받고, 그리고 병원 진료비도 보조를 받게 됩니다. 나라마다 이제 시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전후로 이제 출산 수고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살기 힘든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대리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음성적으로 하는 일부 조직들이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강제 동원해서 대리모로 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나중에 아이가 나온 후에 아이의 친권을 놓고 대리모와 친부모가 법정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 로봇이 나오면은 적어도 이런 인간 대리모 윤리 문제는 없앨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리모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이 로봇 대리모가 유용한 거 아니냐 하고, 분명히 그 시장이 있다,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뭐 어쨌든 그 시도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계속 그렇게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로봇 대리모가 현실로 등장할 것이 시간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이 전망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제 만약에 장 박사의 말대로 내년 중에 시제품이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 혁신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대리모 역할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러한 인공 임신을 통해 사람이 이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네. 제조되는 시대가 나올 거다, 이런 아이디어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1932년 영국의 소설가인 울더스 헉슬리가 출간한 SF 소설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의 주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인간은 전부 기계를 통해 출산되고 이 과정에서 각 계급에 맞게 능력이 주입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까지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미리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임신 로봇 등장 문제를 삼는 쪽에서 가장 큰 윤리 문제로 삼는 부분이 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임신 로봇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이제 좋은 선의에서 대리모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출산이 아닌 제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전자 조작은 일상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제 국가적으로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요.
최근 미국에서 뭐 5만 달러를 내면은 배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지능 지수를 검사해준다. 이런 스타트업 회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예약이 거의 넘쳐난다고 할 정도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돈이 있는 부유층들은 당연히 자기 애한테 좋은 유전자, 우수한 지능을 물려주고 싶어서 엄청난 돈을 쓸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태생적 계급화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회 각계에 이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이 문제 복잡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 과연 내년에 인공 로봇, 대리모 로봇이 중국에서 상용화가 될지 이거 먼 미래 일처럼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내년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생겨나니까 내년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자, 이현우 기자와 함께 중국에서 내년에 인공 로봇 대리모가 등장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